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외로움을 달래야 하는 등 친구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친구가 점점 적어지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박사 박상미 교수는 그 중에서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하는 것 중 가장 상대가 상처받는 것이 자식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몇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일에 자식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못난 탓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독이며 자랑하지 않고 모두 키우느라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만나는 친구들은 점점 적어져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 들수록 만나는 친구들의 수가 적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니 최근 온라인 매체에서도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성. 나이가 들면서 일과 가족, 개인적인 취미 등 여러 가지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만남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직장을 동시에 챙기기에 바쁘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시에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예전만큼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삶이 조금 우울해질 수 있다. 물론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에게는 가끔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 관심사 및 우선순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클럽에 가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의 변화에도 나이가 들면서 가족, 직장, 건강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만남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어떤 친구의 경우 만나는 시간도 아깝다는 걸 깨닫는다.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친구와는 달리 만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어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였던 오랜 친구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친구들을 잃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직장이나 결혼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 중에서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친구는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신랑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런 친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6번째,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것도 바뀐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친구들도 변한다. 한때 우정을 끈끈하게 해주던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처럼 언제나 절제되고 심플한 것들을 좋아했던 친구가 부자가 되면서 고급스러운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함께 쇼핑을 즐기거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원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7번째,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가끔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나쁜 생활이나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도 그들을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결국 그들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방지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8번째, 이동 거리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이 자주 변경되어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친구들과의 교류 및 소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와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의 증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사회적 관계 및 진정한 친구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부모가 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의 발견인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친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면 친구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돌보기에도 바쁘다.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 생기든 나를 지켜줄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보이기 때문이다. 나를 아끼고 나도 그들을 그대로 좋아한다. 이런 친구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다. 3명이 넘어가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룹으로 만나던 친구들 중에서도 소수의 친구와만 진정한 우정을 쌓게 될지도 모른다. 가끔 만나 유흥을 즐기는 여러 명의 친구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연령대별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0대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국의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친구도 동아리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솔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중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0대, 60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 40대를 지나면서 삶의 방식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노력해야 하는지, 친구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모든 것을 간섭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녀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개인성과 자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자유와 독립성을 주고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발전시키며 더욱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즐거운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면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대해 나열해보기로 하자. 만약 혼자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사회성을 꼭 길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너무 힘을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깊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대방은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싶으나 한편으로 혼자인 것이 너무 외로운 시점이 있다면, 이런 때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간단하지만 어려운 몇 가지 처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고 가까워질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무장하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지거나 취향이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관계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깊은 소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생기는 생채기나 권태기를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약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인간관계의 환기도 필요합니다. 늘 만나던 이들 외에 공통된 관심사를 가졌으나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유형의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와 직업도 생활 패턴도 다르지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환기의 효과가 생깁니다. 신선한 생각을 머리에 불어넣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에너지를 먼저 축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나와 잘 지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애쓰며 사는 나를 스스로 격려해주고 나와 잘 노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면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쟤가 왜 날 몰라주지, 쟤는 왜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지.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가지는 억울한 마음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헛헛한 마음이 나와의 소통으로 먼저 채워지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약간 덜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고 피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 어차피 허무하게 이어질 관계에 내 에너지 쓰기 싫다는 회피 심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억지로 노력을 하기보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발 내밀어 보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